서울의 밤은 차갑고 한강의 물결은 끝없이 속삭였다. 한지민은 강변에 서서 손에 든 편지를 쥐고 있었다. 지민아, 미안하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 형의 마지막 말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한지민, 32세. 한국인. 남성. 은 성공한 기업 컨설턴트였다. 그는 늘 완벽한 삶을 꿈꿨다. 깔끔한 정장, 세련된 아파트,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삶. 하지만 그의 쌍둥이 형, 한지훈, 32세. 한국인. 남성. 은 정반대였다. 자유로운 영혼, 화려한 옷차림, 예술가로서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 점이 지민에게는 늘 부끄러움의 근원이었다. 넌 왜 그렇게 살아? 부끄럽지도 않아. 5년 전 지민은 지훈에게 독서를 내뱉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소리쳤고 지민은 형과의 인연을 끊었다. 넌 내 형이 아니야. 그 말은 지민의 가슴에 영원히 박힌 칼이 되었다. 그 후로 지훈은 지민의 삶에서 사라졌다. 지민은 성공을 쌓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지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지훈의 마지막 유언, 내 딸, 소연이를 지켜줘. 지민은 믿을 수 없었다. 지훈에게 딸이 있다고. 게이인 형이 어떻게 아이를...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소연, 7세. 한국인. 여성을 처음 만났다. 작고 여린 소녀는 지훈의 연인. 민서, 35세. 한국인. 남성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서는 지훈과 함께 소연이를 입양해 키웠다고 했다. 지훈이가 널 믿었어. 소연이를 부탁한다.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민은 그 순간 형을 조롱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후회. 그는 소연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 지민은 장례식을 마치고 소연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아파트는 아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 날카로운 모서리, 그리고 생기 없는 공간. 소연이는 낯선 환경에서 겁에 질린 듯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배고프니? 지민이 어색하게 물었다.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닮아 있었다. 그 눈빛은 지민에게 형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아빠. 아니? 지훈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 소연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는 늘 웃었어요. 그리고 나를 예쁘게 그려줬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다. 지훈이 그린 소연이의 초상화였다. 지민은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형은 늘 따뜻했고 사랑으로 가득했는데 왜 자신은 그를 밀어냈을까? 지민은 소연이를 위해 변해야 했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소연이의 일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 좋아하는 음식. 하지만 소연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왜 아저씨가 날 키우는 거지? 아빠는 어디 갔어? 그녀의 질문은 지민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며칠 뒤, 민서가 지민의 집을 찾았다. 그는 지훈의 유품을 정리하며 소연이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다. 지훈은 널 사랑했어. 너도 그를 사랑했지만 그걸 보여줄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민서의 말은 지민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민서에게 물었다. 형은 행복했나요? 민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호는 소연이와 나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어. 하지만 너와의 관계가 망가진 걸 늘 아파했지.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형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편견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지민은 소연이와의 시간을 보내며 점차 변해갔다. 그는 소연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형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소연이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몇몇 학부모가 소연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두 아빠가 게이 커플이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이들은 소연이를 놀리기 시작했고 소연이는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다. 지민은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소연이를 보호해야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지민은 민서에게 도움을 청했다. 민서는 차분히 말했다. 소연이는 강한 아이야. 하지만 너도 강해져야 해. 지훈이 믿었던 너니까. 그 말은 지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소연이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소연이를 괴롭히던 아이들과 마주쳤다. 너희가 소연이를 왜 놀리는 거지?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아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제 아빠들이 이상하니까요? 그 순간 지민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형을 조롱했던 자신의 모습.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소연이의 아빠들은 서로를 사랑했어. 그리고 소연이를 정말 사랑했지. 그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틀린 거야. 그 말은 소연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지민은 형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이를 위해 그리고 형을 위해 싸워야 했다. 지민은 소연이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고마워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지민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연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게. 하지만 그 약속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며칠 뒤,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소연이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고, 일부는 지민이 소연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혈연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아이를 키운다고. 한 학부모의 말이 지민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더 큰 걱정은 소연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방에 틀어박혀 지훈의 그림만 바라보았다. 지민은 소연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훈이 자주 갔던 한강공원으로 소연이를 데려갔다. 여기서 아빠가 그림을 그리곤 했어. 소연이가 말했다. 지민은 그곳에서 지훈의 흔적을 느꼈다. 형은 이곳에서 소연이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는 소연이에게 물었다. 아빠가 뭐라고 말했어? 여기서. 소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빠는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 말은 지민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는 형이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지민은 지훈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쓴 일기장과 소연이의 사진들, 그리고 민서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지훈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민아,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하지만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형을 오해했고, 그 오해가 그들을 갈라놓았다. 다음 날, 지민은 민서를 찾아갔다. 그는 지훈의 삶과 소연이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민서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훈은 소연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지 알았어.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지. 소연이는 우리의 전부였어. 민서는 지훈이 소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했다. 지민은 민서의 말에서 형의 용기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다. 민서 씨, 제가 소연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훈이 너를 믿었으니까. 나도 믿어. 하지만 너도 너 자신을 믿어야 해. 지민은 소연이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소연이의 학교에 찾아가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소연이가 겪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가 아이들을 교육해 편견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민의 진심에 결국 동의했다.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회의에서 지민은 용기를 내어 발언했다. 소연이는 제 형의 딸입니다. 제 형은 소연이를 사랑했고 저도 소연이를 사랑합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의 말은 일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이는 지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 나도 아저씨를 좋아해요. 그 말은 지민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소연이와 함께 지훈의 흔적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지훈이 사랑했던 카페, 그가 그림을 그리던 공원, 그리고 그가 민서와 소연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장소들. 그곳에서 지민은 형의 삶을 조금씩 이해해갔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소연이의 친척 중 한 명이 나타나 소연이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그들은 지민이 소연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 지훈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들의 말은 지민을 다시 과거로 되돌렸다. 그는 자신이 형을 조롱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지민은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 법적 싸움을 준비했다. 그는 민서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고 지훈의 유언과 소연이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다. 그는 완벽한 삶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지민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소연이의 양육권 문제를 논의하며 머리를 싸맸다. 상대방은 지훈의 먼 친척 이수진, 45세.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소연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지민을 비판했다. 너는 지훈처럼 살지 않았잖아. 어떻게 소연이를 키울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은 지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소연이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다. 소연이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지민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다. 그녀는 여전히 학교에서 따돌림을 겪었지만 지민이 자신을 지켜준 이후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어느 날 소연이가 지민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날 키우는 거예요? 아빠가 부탁했으니까. 그 질문은 지민을 멈칫하게 했다. 그는 솔직히 답했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소연이가 내 가족이니까. 그 말은 소연이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지민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저씨도 내 가족이에요. 그 순간 지민은 형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이수진은 법원에 소연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지민이 미혼이고 지훈과 민서의 삶을 비판했던 과거를 들어 그를 부적격자로 몰았다. 지민은 민서와 함께 전략을 세웠다. 민서는 지훈의 유언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훈은 소연이가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어. 민서의 말은 지민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소연이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법정 준비 과정에서 지민은 지훈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그 안에는 지훈의 꿈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소연이가 세상에서 외롭지 않기를, 누군가 그녀를 사랑해 주기를. 지민은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형의 바람을 이루어야 했다. 법정 날이 다가왔다. 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원에 섰다. 이수진 측은 지민의 과거를 공격했다. 한지민은 자신의 형을 깨이로 조롱하고 가족을 부정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지민을 무너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맞아요. 저는 과거의 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었고, 저는 변했어요. 소연이는 제 가족이고,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지민의 진심은 법정을 울렸다. 민서도 증인으로 나서 지훈과 소연이의 삶을 이야기했다. 지훈은 소연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리고 지민이 그 사랑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판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심사숙고했다. 법정 밖에서 소연이가 지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저씨. 나 무서워요. 지민은 소연이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소연이의 보호자가 되었음을 느꼈다. 며칠 뒤,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민에게 소연이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이수진은 패소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연이를 잘 부탁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법적 승리가 아님을 알았다. 이는 그가 형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었다. 지민은 소연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그는 소연이의 학교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참석했다. 소연이는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작품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지민은 소연이의 그림을 보며 형의 흔적을 느꼈다. 형.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는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남아 있었다. 사회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소연이는 여전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지민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LGBT 가족을 위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지민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워크숍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LGBT 가족,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한지민입니다. 저는 제 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딸, 소연이를 위해 여기 서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참석자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편견을 극복했나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솔직히, 아직도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연이와 형의 사랑이 저를 바꿨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소연이는 점차 지민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요리를 배우고, 주말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지훈의 빈자리가 있었다. 어느 날, 소연이가 지민에게 물었다. 아저씨, 아빠는 왜 나를 두고 갔을까? 지민은 그 질문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소연이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는 널 절대 두고 가지 않았어. 지금도 널 지켜보고 있어. 지민은 소연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노력했다. 그는 지훈의 친구들과 연락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의 삶과 소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친구. 유나, 30세. 한국인. 여성는 지민에게 말했다. 지훈은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너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 했지. 그 말은 지민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다. 지민은 소연이와 함께 지훈의 흔적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지훈이 사랑했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소연이는 바다를 보며 웃었다. 아빠가 바다를 좋아했어요. 지민은 그 미소를 보며 형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소연이와 함께 모래사장에 지훈의 이름을 썼다. 형. 우리가 여기 있어. 그는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이의 학교에서 또다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다. 몇몇 아이들이 소연이에게 너네 아빠들은 이상해라며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소연이는 집에 돌아와 울며 방에 틀어박혔다. 지민은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 일인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지민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학부모들과 직접 만나 문제를 제기했다. 소연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지민은 소연이에게 말했다. 소연아, 세상엔 나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널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그중 하나야. 소연이는 지민을 안으며 말했다. 아저씨. 나도 아저씨 사랑해요. 그 말은 지민에게 새로운 결심을 주었다. 지민은 민서와 함께 소연이의 학교에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들은 전문가를 초빙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가르쳤다. 지민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제 형을 잃었지만 그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소연이는 제게 그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연이는 점차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열린 연극 발표회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지민은 객석에서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연이의 미소는 지훈을 닮아 있었다. 그는 형이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했다. 소연이의 연극 발표회가 끝난 후 지민은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소연이는 무대 위에서 빛났고 지민은 그녀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지민은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상사 김태호, 50세. 한국인. 남성. 가 그를 불러 말했다. 지민 씨. 최근 소연이 일로 너무 회사 일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연이를 위해 시간을 내느라
회사에서의 완벽한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다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게 형 때문이야. 그는 잠시 그런 생각에 빠졌다가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니, 이건 형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의 선택이었다. 집에 돌아온 지민은 소연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소연이는 요리를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녀의 밝은 모습은 지민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소연이에게 물었다. 소연아, 아빠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뭐였어? 소연이는 웃으며 말했다. 김치찌개요. 아빠가 맨날 맵게 해달라고 했어요. 지민은 웃으며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 순간, 그는 형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지민과 지우는 쌍둥이로서 늘 붙어 다녔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웃고, 싸우고,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훈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관계는 틀어졌다. 지민은 그때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소연이에게 말했다. 소연아, 내가 아빠한테 잘못한 게 많아. 하지만 너를 만나서 그걸 고치고 싶어. 소연이는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아빠는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늘 이야기했어요. 지민이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라고. 그 말은 지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소연이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소연아. 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어.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지민은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그는 승진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했고,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비판했다. 지민이 왜 저렇게 변했지? 예전엔 완벽했는데. 그 말들은 지민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소연이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와중에 소연이의 학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새로운 교사. 박지영, 40세. 한국인. 여성, 이 소연이의 가정 환경을 문제 삼았다. 그녀는 지민에게 전화해 말했다. 소연이의 양육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보호자를 고려해보는 게 좋겠어요. 지민은 분노로 떨었다. 그는 소연이를 지키기 위해 다시 싸워야 했다. 지민은 민서와 상의했다. 민서는 차분히 말했다. 지민.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와 소연이가 함께라면 어떤 편견도 이길 수 있어. 그는 지민에게 지훈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생전의 LGBT 가족을 위한 그림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책에는 소연이와 민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 그림책을 보며 결심했다. 그는 지훈의 꿈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소연이와 함께 그림책을 완성하기 시작했다. 소연이는 지훈의 그림 스타일을 따라 사파를 그리며 웃었다. 아빠가 이거 보면 좋아할 거예요. 지민은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그들은 그림책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개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민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책은 제 형,
한지훈의 꿈입니다. 그는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믿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림책 출간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소연이의 사파와 지훈의 이야기가 담긴 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 참석자는 눈물을 흘리며 지민에게 말했다. 이 책 덕분에 제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었어요.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형의 꿈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압박이 이어졌다. 지민은 결국 상사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다. 지민 씨. 다음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승진은 없을 겁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민에 빠졌다. 내가 소연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소연이는 지민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녀는 지민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 내가 부담이 되나요? 그 질문은 지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소연이를 안으며 말했다. 절대 아니야.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과 소연이의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민서가 지민을 찾아왔다. 그는 지민에게 지훈의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지훈이 너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편지에는 지훈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아. 넌 늘 완벽하려 했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소연이를 사랑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지민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일하며 소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소연이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같이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소연이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박지영 선생님은 여전히 소연이의 가정 환경을 문제 삼았다.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학교 이사회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그는 소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소연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다르다고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그의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었다. 학교는 다양성 교육을 강화했고, 소연이는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그림책을 더 만들며 자신감을 키웠다. 지민은 소연이의 웃음을 보며 형의 사랑이 자신 안에 살아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소연이가 지민에게 말했다. 아저씨, 나 아빠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 될 거예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아빠가 정말 기뻐할 거야. 그는 소연이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갔다. 지민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소연이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미술 수업을 함께 들었다. 소연이는 점점 더 밝아졌다. 하지만 지민은 가끔씩 형의 빈자리를 느꼈다. 그는 지훈의 일기장을 꺼내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소연이가 지민에게 물었다. 아저씨. 아빠는 왜 나를 아저씨한테 맡겼을까? 지민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솔직히 답했다. 아빠는 내가 널 사랑할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나도 이제 그걸 믿어.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지민은 소연이와 함께 지훈의 꿈을 이어갔다. 그들은 두 번째 그림책을 출간했고, 이번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지민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책은 제 형과 그의 딸, 소연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습니다. 그의 말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 지역 신문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지민과 소연이는 지역 사회에서 작은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여전히 그들의 가족을 비판했다. 지민은 그 비판을 받아들이며 더 단단해졌다. 어느 날, 민서가 지민을 찾아왔다. 그는 지훈의 마지막 소원을 전했다. 지훈은 소연이가 세상에서 외롭지 않기를 바랐어.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그녀를 지켜주길 원했지. 지민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의 소원을 지킬게요. 우리 함께 소연이를 지켜요. 지민과 민서는 소연이의 가족이 되어갔다. 그들은 함께 소연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지훈을 추억했다. 소연이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다. 이제 나 진짜 가족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 지민과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민은 가끔씩 자신이 형을 조롱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제가 형을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민서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지호는 너를 용서했어.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해. 지민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소연이와 함께 한강에 가서 지훈의 사진을 놓고 기도했다. 형.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연이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도 아저씨 사랑했어요. 1년이 흘렀다. 지민과 소연이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되었다. 지민은 프리랜서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갔고, 소연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다. 그들은 매주 한강에서 지훈을 추억하며 시간을 보냈다. 소연이는 지훈의 그림 스타일을 따라 점점 더 멋진 작품을 그렸다. 어느 날, 소연이가 지민에게 말했다. 아저씨, 나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지민은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린 계속 아빠의 꿈을 이어갈 거야. 그들은 지훈의 이름을 딴 미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LGBT 가족과 아이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지민은 민서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지훈의 사랑과 용기를 공유하며 세상을 바꿔갔다. 지민은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저는 제 형을 조롱했지만 그의 사랑이 저를 바꿨어요. 사랑은 편견을 이깁니다. 소연이는 성장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히 전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말했다. 제 아빠들은 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저를 사랑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녀의 말은 모두를 감동시켰다. 마지막으로 지민과 소연이는 지훈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지훈의 무덤 앞에 그림책과 소연이의 그림을 놓았다. 지민은 말했다. 형, 우리가 잘하고 있지? 소연이 잘 키울게. 소연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행복해요.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으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다. 지민은 형의 사랑이 자신을 구원했음을 알았다. 그는 소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연아, 우린 항상 함께야. 소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아빠.